안녕하십니까, 폰난타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시간이 참 요즘 들어 엄청 빨리 흐르고 있는 듯해요. 벚꽃이 피고 꽃이 피고 지고 이렇게 하니까 시간 가는 게 더 빨리 느껴지는 듯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풀이 쑥쑥 자라 올라오고 온 사방에는 새싹들이 돋아나서 연두로 온 천지가 변하고 있어 무언가 생명들이 살아 꿈틀꿈틀 거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꽃들도 이렇게 쑥쑥 피어오르고 세월이 엄청 빠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렇게 새싹들이 나서 연두로 변하고 있어요. 오늘 영상은 또 비중에 대해서 그 두 번째 영상으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비중관리. 항상 시장이 하락하면은 비중이 문제죠. 비중이 꽉 차서 자신도 모르게 꽉 차서 시장은 하락하고 주가는 하락하는데 내가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는, 그죠? 물 타다가 비중이 자기도 모르게 꽉 차서 항상 그게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시드도 없고 하니까 하는 수 없이 손절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어제는 비중관리, 물타기 방법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어제 잠깐 말씀드려봤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비중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잠깐만요. 내리막이라서. 빵빵!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는 주가가 하락할 때 큰 폭으로 하락하면은 우리가 그 주가를 너무 가까이 따라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비중이 꽉 들어차서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5%, 10% 이렇게 마이너스 10%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 따라가도 나중에 주가가 반등을 하고 돌았으면은 충분히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오늘은 주식은 있잖아요. 일종의 그게 있어야 돼. 투자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투자 원칙. 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종목을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기까지 그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매매 시나리오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매매 시나리오. 내가 매수를 했을 때 주가가 얼마 빠졌을 때 어떻게 하고, 또 얼마가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하고, 얼마가 오를 때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어떤 가상의 시나리오가 자기 머릿속에 넣어두고 그 주식에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식 어떠한 종목을 매수할 때는 그렇게 매수부터 매도하는 순간까지 어떤 그런 가상의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세우고 접근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절대 내동이 일어나지가 않고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트레이더들은, 수익을 내는 모든 트레이더들은 그런 시나리오 원칙을 두고 매매를 한다는 겁니다. 매매를. 그거 없이 그냥 무작위 그냥 내가 사서 오르겠지 하고 사고 오르면 팔고 이런 게 아니겠죠. 내가 샀는데 몇 프로에서 떨어지면은 내가 손재를 치겠다. 뭐 어떤 이런 원칙들도 있을 거고, 어떤 가상의 어떤 시나리오는 누구나 다 있겠죠. 그렇듯이 자기 어떤 소중한 돈으로 하는데 무의미하게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그런 가상의 시나리오, 내가 이길 수 있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그것을 매매하고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축구 선수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죠? 축구 선수나 권투 선수들도 항상 상대가 누가 걸리면은 그 상대의 약점과 장점을 파악한 뒤에 그 상대의 공격 스타일 뭐 이런 걸 모든 걸 사전에 우리가 정보를 입수해서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고 훈련을 하는 거죠. 상대가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는 이렇게 대응을 하겠다 하고 어떤 시나리오, 그죠? 시나리오를 정한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할 때도 어떤 그런 가상의 시나리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 종목에 따른 가상의 시나리오를 미리 완벽하게 세운 상태에서 그 종목을 매수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동도 안 일어나고 그 종목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수익으로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어떤 그런 시나리오죠. 어제 말한 것도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것도 그렇게 시나리오를 정한 거죠, 일종의. 그런데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은 꼭 한도 넘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이렇게 해서 따라가는데 무한정으로 빠지는 놈들이 있어요. 무한정으로 어떤 악재가 낀다든가 악재가 없더라도 어떤 그 회사의 어떤 영업 실적이라든가 매출 같은 게 계속 안 좋아져서 이렇게 계속해서 주가가 빠지는 그런 놈들이 한두 놈씩 꼭 걸립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은 그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떤 시한폭탄인데 어떤 시한폭탄을 맞닥뜨리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비중 조절입니다. 비중 조절, 비중 관리. 그래서 그 비중 관리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비중 관리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매수 비중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매수 비중에서 어떤 한 종목에 내가 가진 시드의 총 시드에 대해 내가 몇 종목을 매수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시나리오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한 종목당 매수 금액은 어떻게 하겠다 하고 미리 그런 것들을 설정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1억이 있다 그러면은 한 종목당 2천만 원씩 해서 5종목을 매수하겠다. 그래서 한 종목에는 2천만 원씩 들어가겠다 하고 우리가 어떤 가상의 시나리오를 세운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한 종목당 투입 금액을 분명히 정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종목당 투입 금액을.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종목당 총 매수하는 금액을 어떻게 정하느냐, 모든 제가 주식에 대해서 주식 투자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것은 제가 사용하는 그대로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쓰지도 않는 방법을 절대 알려드리고 이렇게 뭐 다른 영상에서 보고 그런 지는 쓰지도 않는 거 다른 영상에서 어떤 그런 걸 주워 드린 거 이런 걸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지금 그대로 사용하고 수익 내는 방법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종목당 매매하는 금액은 어떤 식으로 설정하느냐, 저 같은 경우는 하면은 물타기를 하는데도 도저히 못 따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나옵니다. 계속 빠져서. 그러면은 저는 거기에 대한 한 종목당 비중을 설정한다 하는데, 투자금을 설정하는데 그 투자금의 한도는 제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금액으로 설정을 합니다. 수익을 낼 수 있는 금액. 쉽게 말해서 내가 한 달에 500만 원을 벌 수 있다. 그러면은
세 달, 예를 들어 세 달이면 1,500만 원이잖아요. 1,500만 원을 벌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그 종목에 1,500만 원이 들어가도 세 달이면은 예를 들어 계속 흘러내려서 물리더라도 1,5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세 달이면은 복구가 된다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다시 원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제 시드에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한 달에 500만 원씩 수익을 낼 수 있는 조건이라면 1,500만 원의 금액은 세 달이면 끝나죠. 근데 예를 들어 네 달이면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치 매수를 해도 네 달이 지나면은 다시 원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물린들 그 돈이 없어진들 다시 원상태가. 예를 들어 지금 요즘과 같은 상황에 내가 1억을 1년에 벌 수 있다. 좀 크게 들어가서 한 종목 1억을 매수해도 1년이 지나면은 다시 원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손해를 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잃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그 한도 금액을 정해서 내가 5년까지도 괜찮아. 그러면 막 5억도 들어가도 되는 거죠. 5년까지 나는 충분히 이거 없이 나는 그냥 하겠어. 그냥. 이런 식으로 뭐 5년은 극단적인 예를 든 건데 자기가 한 두세 달치 수익 정도는 그죠? 요즘 같으면 제가 뭐 예를 들어 월천을 번다 하면 한 3천만 원 투입해도 없다 생각해도 세 달이 지나면 다시 원상태가 되고 하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게 어떤 저는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매수 비용으로 정해서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안 그러면은 어떤 여러분들은 내가 시드에 비해서 뭐 10%면 10%, 20%면 20% 이렇게 딱 정해서 거기까지만 더 이상 못하지 않도록 종목이 분명 나옵니다. 계속 흘러내리는 종목이 나와요. 제가 나중에 그 종목을 한번 말씀드려 볼 건데 10년 이상 흘러내리는 종목들도 간혹 몇 종목이 보여요. 3, 4년 흘러내리는 거는 일감이고 10년 이상을 기다려도 안 올라오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거의 없는데 간혹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뭐 보통 바이오주 같은 거는 2, 3년은 기본이죠. 흘러내리는데 그렇듯이 10년 이상을 흘러내리는 종목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을 만났을 때 무한 물타기죠. 계속 물타는 거 그런 거는 한 방에 끝나는 겁니다. 한 방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을 설정해 놔야 됩니다. 종목도 한 종목에 얼마씩 들어가는데 이 정도 금액은 없어도 내가 다음 매매를 하는데 계속 주식 매매를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다 하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수익 내는 금액 그죠? 한 달에 얼마 보니까 얼마까지는 들어가도 몇 달만 지나면 다시 원상태가 되니까 이 정도는 마음대로 마음껏 물타도 관계없다. 이걸 다 투입했는데도 계속 흘러내린다 하면은 매매를 중지하는 겁니다. 중지하고 그 들어간 수익 금액을 나머지 시드로 복구를 하는 겁니다. 복구를 하면 다시 원상태가 되고 이게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수익을 주면 특별 보너스가 되죠. 특별 보너스. 그때는 천군만마를 얻는 듯한 그런 어떤 힘을 얻는 거죠. 평소보다 더 큰 힘을 얻는 거죠. 의외로 뭐 다른 데서 적금 통장에 적금 해약해가 확 들어오듯이 적금이 다 돼서 꽁돈의 성적가 내 CD에 보충이 되어지 어떤 천군만마를 얻는 힘을 얻는 듯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게 물리는 계속 빠져서 수익은 못 내고 물리는 기간은 힘들지만 다른 시드로 인해서 예비 또 남아있는 투자금으로 해서 그 종목에 물린 종목에 들어간 금액을 다시 회복을 하고 그 물린 종목은 기다리다 언젠가는 수익을 주면은 완전 이게 꽁돈이 되어서 엄청 큰 힘을 발휘합니다. 자기 매매에서 그렇게 오늘은
어떤 시나리오를 정해서 매매 시나리오를 정해서 그 시나리오에 맞게끔 매매를 하시고 한 종목당 들어가도 괜찮은 비용을 분명히 정하시고 그렇게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수익을 낼 줄 모르는데 하시는 거 그러잖아요. 주식은 소액으로 연습하시고 소액으로 하세요. 소액으로 하면 됩니다. 수익을 낼 줄 모르는 거. 수익을 어느 정도 내시는 분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나머지 물리더라도 10년 물리더라도 이건 없다 생각하고 나머지 돈으로 충분히 복구하고 계속 수익을 내어서 매매를 이어갈 수 있겠다 하는 그죠? 그런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기준 금액을 설정해서 그렇게 종목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계속 무한정으로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겁니다. 세계적인 트레이더들도 그렇고 모든 트레이더들이 무한 물타기가 주식에서는 가장 위험한 짓이라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이라고 항상 말들을 하죠.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매매를 하면서 절대 그런 짓은 절대 안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나머지 시도로 충분히 손절을 안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금액을 묶인 금액을 벌 수 있을 만큼만 들어갑니다. 내가 그 한계를 넘어서까지는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10년 물려도 회복 안 되는 종목을 맞닥뜨렸다 그러면 그주는 종목들은 제쳐놓는 겁니다. 제쳐놔. 그러면은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그 종목에 들어간 비용 이상 벌어서 또한 그 종목이 시간이 지나서 10년 20년 지나서 또 수익을 주면 안겨다 주면은 제게 그게 꽁돈이 되고 그거는 뭐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그게 또 큰 돈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꽁돈이 돼가 천군만마를 얻는 힘이 됩니다. 평소에 어떤 수익을 내는 그 이상의 돈이 확 들어오니까. 그래서 오늘은 어떤 기준 비중을 정해라 하는 어떤 그죠? 물타기 투자 원칙 그 두 번째 또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